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김명희 문학TV 소설 나는 이렇게 쓴다 7강 1장입니다. 벌써 7강이네요. 멀리 왔네요. 자, 오늘은 소설의 3요소입니다. 소설의 3요소. 주제, 구성, 문체. 주제, 구성, 문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제. 소설에서 주제란 뭘까요? 작가의 중심 생각을 말하죠. 어떤 중심 생각? 그 작품을 썼을 때 그 작품을 쓰게 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한 중심 생각. 그것을 주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제는 어떤 작가가 그 소설을 쓰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 이유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붉은 해변을 왜 썼는가, 7g의 별을 왜 썼는가, 목요일에 오는 편지를 왜 썼는가, 불멸의 꽃을 왜 썼는가, 또는 헬로 나이팅게일을 왜 썼는가, 다 이유가 있죠. 그것이 곧 목적이기도 하고 그 소설을 쓰게 된 목적이기도 하고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전쟁은 너무 참혹한 거야, 앞으로 절대 전쟁은 일어나선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소설을 썼다면 그 소설이 탄생하게 된 동기이자 목적이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참혹한 것이야, 절대로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돼, 그것이 그 소설의 주제인 거죠. 제가 쓴 간호 메디컬 장편 소설 헬로 나이팅게일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읽어본 분은 아실 거고, 아직도 안 읽어본 분 혹시 있어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가족의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거 읽고 나면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간호사들을 보는, 119를 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야기했죠? 늦게, 이제 막 구독자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 헬로 나이팅게일은요, 그 집필 기간 동안에 저희 단톡방을 간호사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저에게. 그래서 그 단톡방에 전국에 간호사들이 80명이 있었어요. 80명. 그분들 3교대로 근무하니까요. 그 단톡방은 24시간 돌아갔어요. 저와 전국의 80명의 간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했죠. 그때그때 궁금한 거 질문도 하고, 제가 간호사분들이 또 성실하게 답변 주시고, 어떤 경우는 간호사분들이 그날 겪었던 어떤 사연들 또는 사건들, 헬로 나이팅게일에 다뤄진 사건들은 다 실화예요. 간호사분들이 직접 그때그때 겪은 거를 이야기하고 제가 그것을 소설에 접목을 했거든요. 실화 소설입니다. 전체가.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드라마 될지 몰라요. 만약에 드라마 되면 제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 견학 가야죠. 드라마 촬영 현장에 견학 가서 구경도 하고 배우들도 만나고 재밌겠죠? 드라마 되도록 빌어주세요. 그래서 80명이 즉석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구성도 짜고 플롯도 짜고 지금처럼 어떤 시점으로 갈 거냐, 어떤 주인공을 내세울 거냐, 다양한 것을 제가 이제 배치를 하면서 나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헬로 나이팅게일을 아직도 안 읽어보신 분은 오늘 꼭 주문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소설이니까. 그리고 그 헬로 나이팅게일은 국민 펀딩으로 제작이 됐어요. 모든 분들이 이거는 우리 모두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다들 각자 막 주머니 털어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그 책이 세상에 나왔어요.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주신, 펀딩해주신 분들은
본인이 그거는 저는 원치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는 분 다 넣었어요. 그래서 그 책 앞에 보면 후원해 주신 분들 명단이 쫙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펀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어떤 이제 기회가 되면 이 펀딩한 이야기를 또 여러분에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 그 펀딩, 내가 어떤 정말 기획하고 정말 좋은 책을 내고 싶은데 이것을 뭔가 의미 있게 내고 싶다. 그럴 경우 펀딩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영상을 찍을게요. 헬로 나이팅게일 꼭 주문해서 읽으세요. 자, 그러면 헬로 나이팅게일의 주제는 뭘까요? 읽어보신 분 손. 주제. 헬로 나이팅게일 주제.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예요. 역시 읽으셨군요. 제가 이번에 그 비대면 온라인 특강 시작했잖아요. 10차시. 여기에 없는, 영상에 없는 것들, 고퀄리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쓰기, 소설 쓰기는 곧 뭐다? 말짓기다. 말짓기. 말 만드는 것. 말짓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읽어야 된다.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된다. 그죠? 중요합니다, 이거. 시도 결국은 말 짓기예요, 말. 이야기 짓는 거예요. 그러려면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단어. 다양한 단어를 많이 알수록에 여러분이 글은 훌륭해지죠. 눈부시게 되죠. 눈에 띄게 됩니다. 다양한 단어. 여러분 단어 얼마나 아세요? 여러분 시 한 편 쓰는데도 그 몇 개 단어 외에 알고 동원시키질 못해서 그 짧은 시 한 편 쓰는데도 같은 단어가 막 7번씩 들어가요. 심각해요. 그렇게 해갖고 어떤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또 여러분이 이미 다양한 단어를 알고 있는데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내게 있는데도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글을 써요.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알려줘요, 제가. 아니, 이런 경우는 이러이런 단어도 있는데 왜 굳이 이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선생님, 그 생각을 못했어요. 해야죠. 하세요, 제발. 다양한 단어 찾는 연습. 머릿속에서 꺼내는 연습. 그리고 계속 꺼내기만 하면 안 되죠. 넣는 것도 있어야죠. 뭘로 넣어줘요? 독서. 또 다른 거. 다양한 걸 읽어라 그랬죠, 제가. 1차 특강 때. 뭐를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요. 1차 특강 들은 분은 다 알 거예요. 다 찾아 읽으라 그랬죠.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 그랬죠, 제가. 자,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헬로 나이팅게일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헬로 나이팅게일의 주제는 뭘까요?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안전하다. 입니다. 간호사가 건강해야 또는 간호사가 안전해야 환자가 안전하죠. 119 구급대원들이 안전해야 그들이 구조할 환자가 안전하죠. 제가 그 소설을 집필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 그 한 문장이에요. 간호사나 119 구급대가 안전해야 그들이 케어할 환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게 그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심도 있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직시하시라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저 소설을 쓸 때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내가라도 이것을 계몽하고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릴 것이냐? 당위정을 입혀서 재밌는 이야기로 꾸며서 그 이야기 속에 빠져들다가 보면 다 읽고 났을 때 내가 이걸 생각을 깊이 못했구나. 나부터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교훈이 자연히 스미도록 당위정을 입힌 거예요. 달달하게, 재밌게. 헬로 나이팅게일의 주제는 간호사나 119 구급대원들이 안전해야
당신의 가족이 케어받을 때 안전하게 케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집필한 것이고 그게 이유였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저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독자와 이 세상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간호 메디컬 장편소설 헬로 나이팅게일을 쓴 거예요. 모든 소설의 주제는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아주 중요하죠. 주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나면 누구나 독자 가슴에 뭔가가 남아요. 만약에 뭔가가 남지 않는다면 그 소설은 실패한 소설이죠. 잘 쓰지 못한 소설인 거죠. 독자가 어떤 책이든 특히 소설을 읽었을 때 마지막 장을 딱 덮고 정말 그렇구나. 내가 이번에 참 이 소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다. 그렇게 뭔가를 영양제를 독자에게 투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잘 쓴 소설이고 좋은 소설인 거죠. 독자는 책의 스토리가 전해주는 의미를 느끼고 생각하고 작가의 중심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모든 작가는 긴 소설을 쓰는 동안 자신이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소설 속에 구체적으로 담아 놓습니다. 그 작업이 굉장히 고되지만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은 많은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 양식이다 그러죠. 독서가 또는 책 읽기가. 곧 작가는 소설 한 편을 쓰는 동안에 본인이 독자에게 이 세상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심어 넣게 되는데 그것이 소설 쓰기의 전부인 거죠. 그 주제, 그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그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스토리와 사건을 등장인물을 넣는 것이죠. 양념입니다. 양념. 해서 결국은 그 모두가 어디에 복무하느냐. 그 소설이 갖는 한 문장의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을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가는 과연 내가 이 주제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등장인물을 어느 배경에다가 어떤 사건에 버무려서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맞춰야 내가 말한 그 한 문장이 독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냐가 게임의 문제이죠. 풀어내야 할 숙제인 거고 게임인 거죠. 해결해야 할 즐거운 게임이죠. 그러나 쉽지 않고 힘든 게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독자에게 또는 많은 이 세상 모두에게 시인도 소설가도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알약 같은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다루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계몽하고 사람을 마음을 바꿔 놓는 거고 그러면서도 가장 부작용이 없는 알약이 시, 소설 이런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 늦은 시간에 이 영상을 찍는데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피곤하지만 이겨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나요?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그 많은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세상을 정화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 글을 쓴다면 저는 정말 큰일을 하고 가는 거가 아닐까요? 그 방법, 창작법을 제가 다만 몇 개라도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아는 게 있다면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 진심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부디 정말 잘 전달되기를 바라고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위대한 작업들은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따뜻하고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이번 생에 한번 태어나서 그런 일을 해보고 간다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행운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가족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그 마음을 위로하거나 치료해 주는 것도 쉽지 않죠. 단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으로 시나 소설을 써서 이 대중을 치유하거나 위로한다는 것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누구도 못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다 말을 할 수 있고 내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쓰는 룰만 배우면 무엇이든 쓸 수 있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죠? 시인, 소설가, 시쓰기, 소설 쓰기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는 거죠. 그래요. 모든 작가는 긴 소설을 쓰는 동안에 자신이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스토리 속에 담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소설 쓰기의 전부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전체인 거죠. 독자가 한 권의 소설을 읽고 거기서 느끼는 가슴 찡한 그 무엇이요. 작가가 자신의 글을 읽은 독자가 반드시 마지막 장을 덮을 때 부디 느끼길 바라는 그 무엇이 바로 작가의 중심 생각이고 그 소설의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설을 쓸 때 단편이든 중편이든 장편이든 반드시 이것을 하세요. 다양한 인물 스토리 구성을 짜기 전에 이것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 소설을 통해서 대중에게, 독자에게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을 딱 한 줄로 압축해 보세요. 한 줄. 제가 아까 헬로 나이팅게일 한 줄로 압축했죠. 주제. 그죠? 뭐라 그랬어요? 119 구급대 간호사가 안전해야 그들이 케어할 여러분의 아내, 자식, 남편, 부모, 생명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소설을 쓸 때 반드시 한 줄로 내가 쓰고자 하는 소설을 누군가가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쓴다는 소설이 어떤 거야?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했다고 가정하고 그거 이러이러이런 거야. 그 한 줄을 쓸 수 있어야만 그 소설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소설이 이야기하게 될 주제가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줘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바꿔 말하면 시쓰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시를 쓸 때 내가 이번에 쓰려는 시 한 편을 주제를 한 문장으로 줄여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해보세요. 특히 소설 쓸 때는 항상 맨 위에 첫 줄에다가 내가 이 소설에서 나타낼 주제를 한 문장으로 반드시 줄여보세요. 그것이 줄여져야 내가 정확히 무엇을 말할 건지가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되거나 없으면 여러분이 쓰는 소설이 나중에 산으로 갑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그렇게 억울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해서도 안 되죠. 항상 가장 먼저 첫 줄을 주제를 써놓고 그 소설을 써나간다. 그러면 내가 수시로 그 주제를 보면서 길을 잃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알게 된다. 아시겠죠? 반드시 해보세요. 주제가 없는 소설은 없어요. 있다? 있으면 그건 잘못 쓴 거죠. 주제가 없는 소설이 어디 있어요? 주제가 없는 소설은 없어요. 그리고 주제가 없다면 그건 소설이 아니고 횡설수설, 그냥 마구제비로 이야기의 배설물인 거죠. 이야기의 배설물. 소설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한 편을 쓰든 10편을 쓰든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없다면 그 소설은 소설이 아니고 이야기의 배설물인 거죠. 소설의 심장이 주제예요. 심장이 없는 사람은 살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제가 없는 소설은 죽은 글, 감정의 배설물, 이야기의 배설물,
뿐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과연 내가 지금까지 쓴 소설, 시가 배설물인가? 문학작품인가? 처음부터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가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주제를 가장 잘 살려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인 거죠. 이것들은 다 주제를 위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주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주제에 맞는 합당한 인물, 사건, 배경이 생겨나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소설이 또는 시가 갖는 주제가 무엇이고 주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등장인물, 사건, 배경이 정해지는 거예요. 소설 쓰기에 앞서서 작가의 중심 생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으면, 살아서 정해지지 않으면 그 소설은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죠. 정해지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쓸 건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작가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장에 작가가 설정한 등장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정해서 어떤 운동장에 그 등장인물을 딱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작가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부터는 그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알아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서 움직인다. 그것을 알아서 움직이는 것을 작가가 그냥 적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해요. 그냥 일반 뭐 아무 작가 말고요. 진짜 글 쓰는 작가들이요. 작가라고 다 작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설가라고 다 소설가 아니에요. 시 쓴다고 다 시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진짜 글 쓰는 글쟁이는 따로 있어요. 그 중에.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거 정확히 아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정말 소설을 정말 글 쓰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정해진다는 것은 그 등장인물이 악인이냐 선인이냐 아니면 입체적 인물이냐 정해지면 그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선인이면 그가 움직이는 동선 속에는 악이 들어가지 않죠. 악인이면 그 등장인물이 움직이는 것은 뻔하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선인과 악인, 사건, 배경이 정해져 들어가면 그들이 알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신기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아직 감이 안 올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이 소설을 좀 써보시면 알아요. 그럼 저는 얼마나 써봤을까요? 지금 제가 사실상 책은 4권밖에 없어요. 내놓은 게. 근데 지금 책으로 내야 될 것이 6권이 밀려 있어요. 장편 동화도 있고요. 근대 역사 장편 소설도 있고요. 에세이도 있고요. 청소년 소설도 있고요. 원고가 이미 다 끝나 있는데 책으로 아직 못 나간 게 6권이 있죠. 다 하나씩 차근차근 내야 돼요. 그러면 저도 한 10권은 써본 거죠. 소설을. 책으로 10권이면 작품으로 10편과는 다르죠. 예를 들어 단편 소설이 10편이면 책 1권밖에 안 되죠. 소설집에 대략 단편 소설이 8편에서 10편이 들어가요. 근데 책을 10권을 썼다면 아주 적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노하우가 적지 않은 거죠. 이제 여러분은 오늘 수업으로 소설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죠? 그리고 주제가 정해져야 등장인물이나 사건이나 배경이 정해진다. 정확히 아셨죠? 어떤 소설을 쓰든 내가 정확히 이 소설을 통해서 독자에게, 이 세상에게, 대중에게 할 말이 무언가, 그 메시지가 뭔가를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줄여져야 길을 잃지 않는 소설을 쓸 수 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